안녕하세요. 공지영 전도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몸의 반응과 마음, 영혼과의 관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강 스트레스 시작하겠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시각, 즉 우리가 마음에 품은 것과 태도,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정서적인 스트레스는 단순히 세상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우리 내면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로부터의 탈출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의 근원이 일반적으로 믿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평상시의 원인과 결과를 바라보는 방식을 뒤집어야 합니다. 관찰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원인이 세상에 있어서 결과가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의 차원, 원인의 차원은 마음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도 바로 이 마음의 차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기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독이 됩니다. 라는 말이 있는 걸 보면 우리 전통 문화에서는 이 점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은 어떤 사건이나 저기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온갖 사건들에 대한 경험을 창조하는 힘은 개개인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법을 배우려면 자신의 힘부터 다시금 인정해야 합니다. 스트레스의 여파를 치료하는 대신 스트레스를 미리 예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은 사실 스트레스가 이미 일어난 후에 그 결과들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모든 것은 의식 안에서 경험되는 것이므로 몸과 마음, 영혼의 관계를 다시 들여다보는 작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의식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주고 마음은 몸에 대한 감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가장 고차원적이고 커다란 의미에서 주관적 의식의 능력이 곧 우리의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경험은 오로지 의식 안에서만 경험됩니다. 그러므로 경험의 장소와 근원에 직접적으로 말을 걸면 스트레스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관련해서는 의식 안에 의미 존재하는 조건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조건들 탓에 스트레스를 받는 방식으로 삶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낮은 에너지 차원의 태도에 공감하는 사람은 확실히 세계를 부정적인 곳으로 인식합니다. 무력감이나 절망이 낮은 에너지장에 공명하는 사람은 세상을 절망적인 곳으로 경험하고 삶의 모든 경험들도 이런 생각으로 인해 왜곡됩니다. 언제나 욕망과 결핍감을 느끼는 이들은 세상을 불만스러운 곳으로 경험합니다. 분노에 찬 사람은 갈등과 투쟁에 휘말리기 쉬우며 자부심이 강한 사람은 도전처럼 여겨지는 것에 쉽사리 상처를 입기 때문에 방어적인 태도로 취합니다.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스트레스를 저절로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었는지 의식 지도를 기반으로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리키는 것은 의식 안에서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한 경험입니다. 몸을 스트레스 반응의 한 부분으로 여긴다는 것은 마음속의 것에 몸이 반응하기만 할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품은 것들, 기대나 삶의 태도를 바꾸면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가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것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트레스는 저기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인식 속에 존재합니다. 의식 지도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급격하게 향상될 것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 알고 있는 문제이므로 의식 안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의식 지도 아래쪽에 있는 에너지장은 파괴적이고 삶을 해롭게 합니다. 이 에너지의 본질적인 성격이
스트레스로 가득한 방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그 자체라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중립의 단계로 이동하면 우리는 스트레스가 없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삶이란 무엇일까요? 삶은 세상과 자신,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 신성에 대한 기대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삶 자체는 무엇일까요? 사건에서 생겨나는 것이 삶일까요? 에너지장들은 사실 둥근 창 같습니다. 이 창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저기 바깥에 행복과 스트레스의 근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꾸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외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식 자체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경험일 뿐입니다.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스트레스와 관련된 진실을 인정하고 사실을 직시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의 에너지장은 달라집니다. 중립의 더욱 긍정적인 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상황을 자발적으로 직면하고 이겨내고 다룸으로써 힘을 다시 얻습니다. 자신의 힘을 되찾아 진실에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인간의 본성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판단하고 비난하는 성향 탓에 용서를 할 줄 모르므로 자기 혐오와 죄의식을 품고 다닙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조차도 이들에게는 스트레스입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기만 해도 자신을 미워합니다. 이런 완벽한 주의와 고집, 자신을 비난하는 성향에서 스트레스가 생겨납니다. 요컨대 스트레스는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자신과 더욱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혹 자신의 인간적인 약점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입니다. 용서의 마음은 타인의 인간적인 약점을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쏟아주고 더불어 자신의 인간적인 면모도 인정하게 해줍니다. 이런 내면의 고요에서 모든 생명을 향한 연민이 일어납니다. 생명이 지닌 믿을 수 없는 아름다움과 완벽함에 대한 자각이 커지면서 생명의 일체성과 동일성도 경험합니다. 일강의 의식의 단계를 보여주는 에너지장들에 대한 성격을 읽으면서 이 에너지장들이 우리 삶의 경험들을 결정짓는다는 점을 확실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감정은 물론이고 이 우주에 존재한다고 여기는 신의 종류까지 이 에너지장이 모두 결정합니다. 이 모든 표현은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저기 바깥에는 스트레스를 일으킬 만한 것이 하나도 없으며 우리 자신의 입장이나 태도가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감정의 원인은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이해하면 힘과 자율성을 회복해 자신이 희생자라는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타인을 판단하거나 자신은 옳고 타인은 틀리다라는 특정한 입장을 기꺼이 내려놓으면 내면의 평화는 저절로 생겨납니다. 이런 자발성은 용서하고 이해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은 어떤 것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타인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면 모두가 지는 세상이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자신도 회사도 잃기만 합니다. 주어진 상황에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설령 이긴다 해도 이를지는 모른다는 불안감을 견뎌내야 하므로 진정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적대적인 태도를 자발적으로 버리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일도 줄어듭니다. 수용의 단계에 마음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인간의 본성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대안이든 생겨나는 대로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가지려면 위험부터 보는 버릇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정말로 자신감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 본성의 부정적인 면이나 이것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들을 받아들일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면이나 기회들이 생겼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혹시 모를 문제들을
대비하고 기회를 창조합니다. 막히는 차들을 뚫고 출근해야 할 때 스트레스를 줄이는 간단한 방법 하나는 책을 한 권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이 정체된 시간도 유쾌하고 반가운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차량들 사이에서 기다릴 때도 즐거운 경험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책을 읽으며 상황을 파악하고 삶을 즐기게 됩니다. 예상치 못했던 것들도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음이 열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대처 방안을 미리 짜둡니다.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어쩌지? 만나기로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쩌지? 처럼 상황이 예상과 달리 불리하게 돌아갈 경우를 감안해 대응책을 미리 세워두면 스트레스는 극소화되거나 아예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자극이 스트레스를 불러올지 아닐지는 욕망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것에 저항할 때는 스트레스가 일어나지만 원하는 것을 얻을 때는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삶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 태도를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삶에 대한 사랑은 유머라는 에너지장을 포함합니다. 유머에는 자신은 물론이고 삶 자체의 본질까지 웃어넘길 수 있는 삶의 모든 희극성을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삶을 기쁘고 조화롭고 편안한 것으로 경험할지 아니면 적으로 경험할지는 자기의 내면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능력 있고 평온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우러러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수용이고 온전한 존재가 되는 길입니다. 삶을 경험하는 태도의 근원이 자신임을 깨달으면 자신감과 확신이 생깁니다. 행복은 자신의 존재를 경험하고 내면의 생기를 즐기는 데서 비롯됩니다. 저기 바깥의 사건들과 동일시하면서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때 세상을 초월한 결과로 내면의 고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상 치유와 회복 3강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가 스트레스에서 자유하고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